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 0.68% 하락해서 2126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1.29% 상승해서 751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 1.7% 하락해서 52,0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차트를 잠깐 살펴보시면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흐름이 좋지 못했는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코스피와 삼성전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죠. 이어서 삼성전자는 코스피 수급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고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바로 여기 보시는 네이버 종목이죠. 네이버 오늘 신고가를 행진하면서 무려 8%나 상승을 했어요. 그동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조정 구간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큰 시세를 분출하면서 코스피의 대부분의 관심들이 언택트 종목으로 몰렸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소외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오늘 네이버와 함께 큰 상승이 나왔고 이 두 종목 모두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니까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 다르게 신고가를 경신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약 한 달 정도 유지했던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NC소프트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언택트 관련된 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오늘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소외받았던 하루였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죠. 지금 88만 8천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요즘 같은 추세를 본다면 90만원도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럼 오늘 왜 이렇게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반대로 삼성전자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하락이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날 코스피가 비교적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이러한 이유와 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다 보니까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같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국내만 하더라도 5월 초까지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확진자 수가 조금씩 계속 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리고 그 추세가 잡히는 모양새보다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코로나 확진 증가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 움직임을 보였고 상승으로 돌아서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해요. 하루에만 무려 18만 3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2차 대유행, 이런 주제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말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그리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인구 중에는 최근에 남미 지역에 브라질에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브라질의 영향이 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정말 백신이라든지 치료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국경을 열고 있죠. 그래서 2차 파동에 대한 우려도 다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는 베이징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사태가 2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걱정을 계속 하게 만들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2차 대유행 가능성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동안은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5월 초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다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재개, 그리고 유럽은 봉쇄됐던 국경을 다시 열고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단 말이죠. 그 때문에 오늘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로 자금이 몰렸고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자, 지금 네이버 차트인데
그동안 코로나 사태의 정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했잖아요. 이렇게 반등을 할 동안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매수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산업으로 자금이 몰렸고 외국인과 기관에 관심도 쏠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계속 상승할 동안 우리가 가진 종목들은 비교적 큰 상승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지난번에 보였던 흐름이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약 1.7% 하락해서 52,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투자할 때는 자신만의 원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간헐적으로 전달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투자란 말이죠. 투자라는 말은 내가 왜 이 종목을 매수를 했고 내가 왜 이 종목을 매도를 했는지 이러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 주식에 대한 올바른 수익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혹은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손실이 났다. 이런 원인과 결과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도 내가 왜 이 종목을 매수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매수를 했다면 보유 기간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신 다음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개인들이 뇌동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상승하니까 편승해서 매입하고 하락하니까 불안해서 매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단 말이죠. 주식이라는 것은 감정과 기분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 종목을 1년, 2년, 3년 이렇게 보유 기간을 가지고 들어가겠다. 모든 전략들이 다 짜여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러한 전략이 없다면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1.7%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55,0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또 불안한 마음에 빨리 팔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종목으로 갈아탈 수가 있어요. 물론 갈아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조금 더 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기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잦은 매매 때문에 투자보다는 투기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매를 하다 보면 최소 2년에서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에서 2년, 5년 혹은 10년 이렇게 들고 갈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계시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본 적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는 내가 매수한 종목이 오늘 비록 관심을 덜 받았더라도 내가 설정한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다면 그 플랜 안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 주식 투자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워렌 버핏 아시죠? 전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뽑히는 워렌 버핏이 1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21.6%라고요. 이 수익률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모두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1.6%라는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유난히 주식에서는 2배, 3배, 4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세계 최고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연평균 21.6%의 수익률이 나온다. 이 점을 참조하시고 여러분들도 연간 수익률을 현실적으로 잡으시고 설정을 하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단기 투자보다는 비교적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장기 투자 위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사실 주식을 처음 투자했을 때는 중소형주 위주로 오늘 매매해서 오후에 팔고 혹은 내일 팔고 이런 짧은 단타 위주로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하루에 상한가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그 상한가를 맞았던 종목보다 더 큰 손실을 얻고 결국에는 손실이 나는 것이 주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내가 매수한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지부진하더라도 내 종목이 관심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꾸준히 모아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때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단기 투자 그리고 중소형주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수익이 안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죠. 눈 깜빡하는 사이에 5% 10%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저는 도박 혹은 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는 여러분 자신들만의 원칙을 지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안에서 항상 움직이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사를 하나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거든요. 이때 5년간의 주식 투자의 성적표를 보면 개인은 마이너스 8%고 기관은 플러스 21%예요. 즉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손실봤다 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02년 이후에 개인과 외국인의 투자 수익률을 비교한 것인데 언뜻 보더라도 개인들이 외국인에 비해서 손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익권이에요. 2008년과 2011년을 제외하면 다 수익권이죠. 개인들이 비교적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단타 매매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오늘 핫한 종목, 이러한 종목에 갈아타고 또 내일은 다른 종목이 핫하면 이 종목으로 갈아타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삼성중공업 우선주 100만원 넘을 것 같으니까 이 종목 매수하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운이 좋게도 상한가를 맞고 큰 상승과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에서 결국은 그 이상의 손실을 보는 것이 단타 매매라는 것을 아마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주식을 할 때는 왜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고 얼마만의 보유 기간 동안 끌고 갈 것이고 비중은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할 것이고 산업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실적은 어떤지 이런 나만의 계획과 원칙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나중에 수익을 보더라도 내 생각이 옳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다음번에 다른 종목에 투자할 때도 나의 원칙과 계획을 지켜나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2차 대유행이라는 주제 때문에 언택트 관련된 종목 외에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였죠. 저도 지금 삼성전자의 비중이 약 30% 정도 가져가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웬만해서는 매도를 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쫓아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 주식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나의 원칙과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매수하지 않은 종목들이 큰 시세가 나온다면 이 종목은 왜 이렇게 큰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매수를 하시고 여러분이 매수한 종목 외에 다른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여러분만의 원칙과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가 오늘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고 코로나 2차 대유행이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저와 같이 장기 투자를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크게 불안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